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건방진 발언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배제하고 야당과 밀착해 중국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통야 봉역, 야당과 대화하고 여당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저녁 주한 중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신체 정보가 중국 측에 수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중 간 갈등 속에 미국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전날 국가안보회의 NSC에 이어 오늘은 미국 국무부가 직접 나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구금 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미국이 주미 중국 대사관 직원 2명을 추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중 갈등이 증폭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에 중국 외교부는 추방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보복행위까지 시사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미 정보 당국은 추방된 2명 가운데 적어도 1명은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한 정보 요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추방된 직원 2명은 부인과 함께 차를 몰아 버지니아주 노퍽 인근의 군부대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퍽 일대에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등이 주둔한 해군 기지 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같은 미국 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의 목표는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첨단 군사기술 취득이고요. 둘째가 상대국의 외교정책 수집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중국 정부의 전복을 꾀하는 반체제와 친대만 세력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그 목적입니다. 1994년 발간된 중국의 미국 내 스파이 활동을 처음으로 폭로한 책 중국의 첩보 공작이란 책에 따르면 당시 기준 1,500명의 중국 외교관과 무역 대표들이 정보 수집원들이며 한 해 4만 명에 이르는 해외 유학생들 가운데서도 정보원이 선발됩니다. 특히 현지에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난 이민자나 유학생들이 국가보안부의 정보원으로 발탁된 경우를 썬디위, 즉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라 부르는데 이들은 6개월간의 특수교육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 한국 내 비밀경찰을 운영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큰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냥 한국에 파견 나와 있는 외교관 그 자체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저녁 주한 중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신체 정보가 중국 측에 수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조용히 음식점에서 만찬을 한 것도 아니고 관저에 찾아갔다. 관저 만찬이라면 모든 준비를 중국 대사 관저에서 전부 주관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너무 생각 없이 중국 본거지를 찾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잠재적인 대권 주자 아니냐며 그러면 중국 측은 신체 정보가 들어가 있는 식사 때 식기에 묻은 타액 만약 이 대표가 화장실을 갔다면 배설물까지 몽땅 수거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보내서 신체 정보가 완벽하게 수집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어 김 최고위원은 제 경험으로 보면 대사보다 하급 외교관들도 온갖 정보를 수집한다며 앞으로 중국이 이재명 대표를 접촉할 때 성격을 노출하도록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사보다 하급 외교관들도 온갖 정보를 수집한다. 이 같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1994년 발간된 중국의 미국 내 스파이 활동을 처음으로 폭로한 책 중국의 첩보공작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1야당 대표는 대통령과 다르게 신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경호만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 대사관저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을 게 분명하고 그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벌인 스파이 활동의 비춰보아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패거리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 발언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대통령까지 시점나서 우려를 표출한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다니는 건지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과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국회 방중단은 지난 10일 베이징에 도착해 오는 16일까지 체류하면서 중국 정부와 재계 인사를 만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해 9월 출범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방중이 성사된 것은 중국이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자며 이들을 초청했고 이들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의원 외교라는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으나 시기의 적절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중국의 전략에 또다시 야당 의원들이 들러리를 서면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여당은 배제하고 야당과 밀착해 중국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통야봉역, 즉 야당과 대화하고 여당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올해 들어 민주당과의 소통 강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한국의 국회격인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에는 지난 3월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초청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이 조율되던 시기에 국가의장 서열 2위인 야당 정치인을 베이징으로 초대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됐는데 다행히 김 의장은 중국 방문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제밖에도 최근 싱하이밍 대사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보다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예민한 시기라면 이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방중 계획을 취소 또는 연기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방중 중인 이들은 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중국 방문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할 일을 가지고 왜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을 갔을까 두고두고 논란이 될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엄호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른바 싱하이밍 대사 사태를 놓고 분명히 중국 정부에 의한 일종의 압박 전략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존 커비 조정관은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며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언급했습니다. 재빨리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을 견제하고 나선 모양새인데 NSC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진 뒤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이며 우리는 영내 이슈에 대해 그들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도 청문회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현지 시간 13일 탈북 난민과 중국 강제 송환에 임박한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현재 중국에서 탈북민 구금 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완화로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성 사진이 이날 청문회에서 공개된 것인데 위치는 북한 무상군에 인접한 중국 허롱시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 2장을 비교해 보면 2019년 촬영된 왼쪽 사진보다 2022년에 촬영된 오른쪽 사진에서 구금시설에 새로운 건물이 생겼고 기존 구금시설의 서쪽에 새로운 구금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수감시설에는 탈북민 2천여 명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개방하게 되면 중국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추방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송환된 탈북민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최악의 경우엔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탈북민 단속 등의 안면 인식을 비롯한 감시 기술을 사용하면서 브로커를 통한 탈북 비용이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1인당 2천만 원 안팎이었으나 탈북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2023년 초에는 5천만 원가량으로 늘었고, 심지어 보안 문제로 브로커가 1억 원의 제한도 거절한 사례도 실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성 탈북민의 80%가량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고, 이들은 성매매 산업에서 착취된다는 보고도 이날 청문회에서 거론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스미스 하원 의원에 따르면 이 불법 매매로 북한과 중국의 범죄 조직은 연간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3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수많은 친중, 친북 성향 인사들이 활개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쳐닫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